예, 반갑습니다. 장녕 옥여고등학교 통합사회 B 윤리 담당 이재선입니다. 예, 선생님 지금 수요일 시간을 빌려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벌써 수능 전날입니다. 선생님 오늘 학교 출근해서 3학년 선배들 얼굴 한 번씩 봤는데 좋아 보입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아마 내일이 되면은 우리가 늘 듣던 수능,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곧 다가올 또 수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있을 수능에 대해서 각 가정에서 선배들 좀 잘 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또 수능 치는 가족이 있다면은 응원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는 다음 주에 있을 2차 내신 시험에도 좀 더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어려운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자유주의적 정의관,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배웠고, 그와 관련된 사상가인 롤스와 노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웠습니다. 보니까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잘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시험에서도 선생님 한 5문제 출제한다고 했지요. 선생님도 시험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롤스와 노직에 관한 시험 문제를 선생님 모두 출제를 했습니다. 선생님 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밑줄 끊고, 그리고 별표 친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 놓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공동체주의 정의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바로 개인의 자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는 개인들이 모여진 합이란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선생님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지금 아이패드를 통해서 수업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이 종이 재질의 그 액정이었으면은 슥슥거리면서 글씨를 좀 선생님 쓰던 대로 쓸 건데, 이게 강화유리입니다. 그래서 마치 빙판 위에 스케이트 타듯이 반설하고 있습니다. 나름 잘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좀 양해 바랍니다. 자, 이런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고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합에 불과해라고 보는 이 자유주의는 결국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은 마치 콩가루처럼 쫙 흩어질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응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공동체주의의 정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공동체주의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은 무엇일까? 바로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는,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추구하는 공공의 선입니다. 또는 공동의 선이란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체주의는 우리의 삶 또는 개인의 삶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공동체의 전통, 역사, 문화와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동체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공동체를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아시아 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는 유교나 또는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또는 근대가 되었을 때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여서 이런 종교들뿐만 아니라 추석 또는 설날과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라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같은 세대는 선생님 전 세대는 김광석 또는 이문세 이런 가수들도 있지만은 그리고 선생님 세대는 H.O.T, 핑클, S.E.S 이런 가수들이 유명하고 또 인기가 많았던 시대에서 지금은 대표적으로 BTS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들 그런 우리만의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특정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바로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전통과 역사와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영고적 자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럼 언제 개인이 마음의 평안 또는 안정됨을 가질 수 있을까? 바로 어딘가에 내가 연고를 두고 있을 때, 바로는 연고가 아닙니다. 어디에 즉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고라는 것은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를 보다 보면은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애들 나와서 자, 어린이 여러분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하면은 애들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옥야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번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게 바로 내가 소속된 초등학교와 학년과 학번과 번호를 얘기하는 것이 곧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갖고 행사를 나간다. 뭐 입고 갑니까? 교복을 입고 나가죠. 단정하게. 왜 사복보다는 교복을 입고 가라고 권유를 할까? 그 교복이 보여주는 얘는 고등학생이구나. 마크를 보니까 옥야 고등학교네? 옥야 고등학교 애들 공부 잘한다고 하던데 그럼 쟤도 공부를 잘할 거야 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대학교를 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대학교를 가도 안녕하십니까 이제 신입생 OT 같은 거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선배들이 쫙 있고 교수님 쫙 있으면 자 자기소개 해봐라 하면은 민기적 되는 것이 아니라 웬 잘생긴 신입생 한 명이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교수님들 저는 이번에 입학을 한 02학번 이지선입니다. 02학번 네 2002학번입니다 선생님이 월드컵 했던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산소 같은 O2학번 예, 선생님 02학번이니까 산소 같은 02학번 농담입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예, 내가 어떤 소속된 것을 밝힘으로써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고적 자 또는 소속된 자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즉 어딘가에 내가 소속이 되고 그리고 그 소속된 집단 안에서 내가 뭔가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문화, 역사, 전통에 영향받으면서 내가 어떤 삶을 구성하는 존재라는 관점에서도 기반을 둔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주의는 개인과 공동체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과 사회의 행복 증진을 함께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행복과 이익이 증진되면 그것에 영향받아서 개인의 이익도 증진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주의는 좀 다릅니다. 자유주의는 누구의 자유가 증진되고 누구의 이익과 누구의 행복이 증진될수록 개인의 행복과 이익이 증진될수록 사회의 이익과 행복도 증진된다는 거죠. 순서가 바뀝니다. 자유주의에서는 뭐가 먼저다? 개인이 먼저고 두 번째는 사회가 두 번째입니다. 근데 공동체주의에서는 누가 먼저입니까? 공동체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영향받는 개인이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에 반면 집단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무슨 주의? 집단주의. 이걸 가르쳐서 전체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전체주의 뭐가 있습니까? 그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했던 가미카제 작전이 바로 대표적인 전체주의라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의 전쟁에서 국가의 승리를 위해서 한 개개인의 생명이나 어떤 그 삶을 어떻게 할 것을 요구합니까? 강제로 희생할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차이점은 전체주의는 무엇만을 위해서 집단의 이익과 만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개인에게 너는 희생해야 해. 희생돼도 돼. 라고 요구하고 강요한다면 공동체주의는 우리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너희도 잘 돼야 돼. 너희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도 잘 될 수 있어. 라는 서로 윈윈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어떤 감정? 유대감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어떤 것을 추구한다? 공동체의 선을 실현한다. 자, 그럼 이 공동체의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했던 공동선 또는 공공선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사회나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나 또는 만족이나 또는 행복이 증진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지금은 이제 대구에 살고 있지만 뭐 대구를 해봤자 대구 끝이죠. 뭐 경남과 거의 경계에 있는, 그리고 대구 사람들은 이쪽을 대구로 크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뭐 학교는 창녕이지만 선생님이 한 창녕 이방 옥야고등학교 오기 직전까지 한 30년 넘게 산 곳이 저 부산의 사상구에 덕포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반의 소위 옆 동네인데 선생님 사는 동네가 되게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공장도 많았고 좀 사람들도 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 중에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별로 없었는데 아무튼 동네가 많이 이렇게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생님 언제 갔었지? 10월달에 한번 10월달 중순에 한번 갔었는데 그 선생님이 늘 다니던 그 길목에 예전에는 그 수도 계량기 검사하는 그 점검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싹 없어지고 3년 만에 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서관이 생겼더라고. 진짜 의리의리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내가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도서관이 없다가, 아니 적어도 내가 부산에 살 때는 이런 게 없다가 내가 부산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이런 의리의리한 도서관이 하나 생긴단 말이야 하고 정말 배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앞에 자그마한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네 동생 아들이 막 미끄럼틀 타고 뛰어놀고, 그리고 선생님 어머니도 가서 책을 빌리고, 선생님 아버지 친구들 그 앞에서 모여있고, 어머님들은 그 안에 있는 도서관에 문화센터 같은데 막 회원 가입해갖고, 아 책도 보고 이제 내가 부산에서도 제일 안 좋은 동네 살다가 이런 문화적 혜택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공공도서관이 생긴 게 참 좋은 것 같아. 왜? 함께 쓰고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공동체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 주변 일부 친구들에게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공원이 있거나 또는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아니면 문화센터가 있다. 아니 그런 게 하나 건설이 된다. 그런 게 하나 들어올 공간이 있어갖고 아 이게 이제 1년 뒤에 공사를 해서 완공이 된대 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게 우리 동네에 생긴단 말이야? 정말 좋겠다. 왜? 우리가 다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성원들의 사회 내 또는 공동체 내 구성원들의 모든 이들의 이익과 만족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선 또는 공공선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에서의 목적은 각각의 개인이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을 내면하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이를 장려하고 이끌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옆에 작은 글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주의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봅니까? 했을 때 공동체주의는 인간을 소속된 존재 또는 어디에 어떤 공동체의 연고를 두고 있는 존재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와 같은 입장은 어떤 인간을 어디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 기반이 바로 어디라는 것입니까? 공동체와 공동체의 전통과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요새 시간이 나거나 또는 이렇게 음악을 한 번씩 듣고 싶을 때 요새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운전하면서 좀 기분이 우울할 때 듣는 노래가 운전할 때 퀸의 Don't Stop Me Now 운전할 때 듣습니다. 속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Don't Stop Me Now 나면 Don't Stop Me Now로 들으면 그리고 듣는 게 선생님도 신세대이기 때문에 아니다 BTS의 아이돌 맞나? Can't Call Me 하면서 이름 부르는 노래 있죠. 그것도 듣고 요새는 인기 있는 뭡니까 다이너마이트 운전할 때 듣습니다. 나나나나나 이러면서 부르죠. 그것과 함께 요새 정말 열심히 듣는 또는 잘 듣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혹시 뭔지 압니까? 이런 빨간 옷 입고 춤추는 노래 있죠. 뭡니까?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한번 보고 갈까? 선생님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보고 오도록 합시다. 나도 들어야겠다. 선생님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둥둥둥둥둥 이거죠. 계속 들으면 저작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듣고 오세요. 어떻습니까? 뭔가 의상들이 되게 익숙한데 세련되고 혼잡한데 낯설지 않고 그리고 리듬도 그리고 톤도 우리가 이거는 기존의 판소리가 아닐까? 이 내용은 우리가 문학 시간에 배울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되게 익숙한데, 되게 친숙한데 왜 우리는 이런 문화권을 기반을 두고 있는 공동체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의 내용인데 작년에 유니클로 광고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지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 광고는 왜 문제였을까? 한번 뉴스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있지요? 뉴스 보고 오면 됩니다. 예, 작년에 있었던 유니클로 광고의 문제인데 분명 그 할머니 모델은 너무 오래된 시간에 있었던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라고 했는데 유니클로에서는 꼭 그것을 어떻게 8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어 바보처럼 라는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걸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 수련회 갔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저 할머니 나이가 한 90대 정도 되면은 10대니까 80년 전 정도 되겠다 했는데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그 80년 전이 바로 우리나라가 일제의해서 좀 극도로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상황.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은 유니클로, 즉 일본 기업인 유니클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촌스럽게 아직도 8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었다면, 유럽 사람이거나 또 미국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저기 중남미 사람이었다면 이 광고가 그렇게 와닿을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80년 전에 왜? 어때? 이 광고의 문제가 무엇이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왜? 그들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전통과 문화와 역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 광고를 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런 식으로 광고 멘트를 넣지? 하고 의문을 품고 기분 나빴던 것은 이런 전통과 역사와 문화가 어디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범 내려온다. 이게 익숙한 것도 우리가 전통과 역사, 우리의 이것과 관련된 전통과 역사, 문화에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보복 무역 형태나 또는 잘못된 이런 과거를 사과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분노하고 또 욕을 하고 비판한 것은 우리가 직접 일제강점기를 경험해본 건 아니죠. 여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우리의 어떤 선조와 조상들의 이어지는 민족이 겪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수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기사를 보면 우리가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역사가 우리와 공유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었다면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것이 바로 공동체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필기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의 가장 큰 장점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공동체주의입니다. 개인의 삶이 다시 터치하고 개인의 삶이 공동체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람직한 요구를 받으며 살아가는 영구적 자아다라고 얘기를 하죠. 공동체에 나와 있고 한 개인의 자아는 바로 그 공동체에 소속되고 전통과 문화와 역사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체주의의 정의관입니다. 공동체주의 사회 및 국가 간에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소속된 자아, 영구적 자아 얘기를 했죠. 개인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개인에게 부여한 어떤 다시 역할과 책무를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어디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그리고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주의에서의 정의관입니다. 자유주의에서의 정의관은 무엇이었습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과 자율성을 허용한 것이었다면, 공동체주의에서는 바로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공동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대표적인 사상가가 바로 두 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맥킨타이어와 왈처라는 사상가입니다. 자, 왈처라는 사람, 맥킨타이어라는 사람 여기 나와 있죠. 예,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주의는 너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분열된 공동체, 분열된 사회관을 가져와서 서로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선생님 방금 말이 꼬이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더라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더라. 자유주의의 기반을 둔 사상 그리고 정의관은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될 수 있는, 즉 나무나 또는 식물들이 땅을 기반으로 해야 그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데, 땅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정착하고 소속되고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되는 그런 것에서 오는 이익이나 안정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 정의관에서는 무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주의는 개인만이 궁극적 가치를 지니고, 공동체와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정리하는 수단으로서만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공동체와 국가는 무엇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아 정체성도 그냥 누군가로부터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죠. 내 알아서 할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적 관점은 나와 내가 소속된 이런 사회적 역사적 지위와 책무들 간의 분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공동체와 분리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주의에서는 이런 사회와 역사로부터 나를 어떻게 시키려고 합니까? 독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 근데 공동체주의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역사는 항상 내가 그것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도출해내는 공동체 역사에 편입,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친족, 내 민족, 내 국가와 같은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동생이고, 누군가의 형이고, 누군가의 조카기도 하고, 누군가의 손자, 손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들이 결코 단절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민족, 나의 국가로부터 다양한 것들을 물려받습니다. 이어받습니다. 이것이 내 삶에 주어진 사실이며 내 가치관,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이자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는 역사가 없는 자아다. 역사를 잊은 자아다라고 단칼에 끊어버린 것입니다. 되겠죠? 맥킨타이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자아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공동체주의. 미안합니다. 공동체주의, 역사적 자, 소속된 자. 내 삶의 역사는 공동체 역사 속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 속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족, 도시, 민족, 국가 등의 구성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주의, 역사적 자, 소속된 자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왈처라는 사상가입니다. 자, 왈처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2학기 내도록 했던 분배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 사회는 분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란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바로 공동체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소산이다. 공동체 안에서 고유한 사회적 가치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재화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 고유한 사회적 가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분배할 때는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가를 하기 전에 그리고 1차 집회 끝나고 나서 꽤 많은 시간 동안 성과금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 활동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무지 않은 것 같은데 방금 선생님이 성과금을 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득 생각나죠. 그 치열했던 논쟁이. 그럼 과연 어떻게 그 성과금이 분배되었을까? 회사마다 다르겠죠. 가족과 같은 분위기 회사라면 아마 공적 특징뿐만 아니라 개인이 놓여져 있는 상황도 고려를 해서 분배를 했을 것입니다. 반면 짬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마는 짬밥 그래도 좀 나이가 많고 근무를 오래 한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직장 분위기라면, 그런 공동체 직장 분위기라면 아무래도 김 부장님한테 더 많은 성과금을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나 또는 게임이나 또 우리가 뭐 유튜브 이런 BJ들과 관련된 그런 회사들 있죠. 자유분방한 게임 회사들. 그런 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더 우대를 해주겠습니까?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또 많이 주려고 하겠죠. 아니면은 어떤 평등을 강조하는 분위기의 회사라면 뭐 한다고 다르게 줘. 똑같이 나눠서 주지. 즉 와일처라는 사상가는 가치를 분배할 때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 문화적 차이가 고려되고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스타트업 기업 같은 곳에서는 윤대리와 같은 반짝반짝거리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더 높게 평가를 해줄 것이고, 또는 근무기간 같은 것을 더 우선시 여기는 집단에서는 김 부장에게 더 주자고 할 거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또는 철두철미하게 큰 회사였다면은 어떤 그 구성원 4명의 어떤 공적 측면만 고려하고 사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 회사였다면은 공적 측면보다는 사적 개인이 뭐 이쪽 김 부장 뭐 자녀 그리고 또 이렇게 대리 최대리입니까? 그 뭐라 해야 되나? 결혼 준비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주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와이차는 사상가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가치를, 즉 사회적 가치를 분배할 때 그 문화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한편 사회적 가치들은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의미에 따라 고유한 영역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과 관련된 부는 경제 영역, 권력은 정치 영역의 사회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가치들은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물면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 다원적 평등을 이룰 수 있고, 그런 다원적 평등을 이룰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어떤 A라는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 그 위치를 이용하여
비영역 가치까지 쉽게 소유하거나 더 우월한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마지막 문장에 얘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활동에서 성공했다는 이유로 권력까지 장악한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와일츠의 관점에서는 각각의 영역이 있다라고 봅니다. 교육의 영역도 있고 정치의 영역도 있고 경제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영역, 고유한 영역이라 했죠? 그러면 교육의 영역에서는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할까? 학위나 학위, 대학 출신이냐, 고등학교 출신이냐, 대학원까지 나왔냐, 아니면은 너가 얼마나 공부를 잘 하냐,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반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직위, 어떤 직위에 있냐, 또는 얼만큼의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냐가 정치의 영역이 되겠죠. 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단어로 돈, 바로 부가 될 것입니다. 아이고, 이 색깔이 참 복숭아 색깔 같네. 예쁘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지위와 권력이 높은 사람이 자신이 정치의 영역에서 직위와 권력이 높다는 이유로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학에 전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정치인 누구예요? 저 알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쩐 일로? 아니에요. 대학 운영 잘 되고 있지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이번에 어떤 법안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학교에 좀 도움이 되고 유리한 법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니까 이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치인에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리고 정치인이 전화를 하면서 끊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제 딸이 있는데 고3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치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직위와 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영역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의 영역으로, 교육의 영역에 침범을 한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 즉 정치의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 그 우월한 위치, 즉 직위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의 영역에 어떤 학이나 또는 학업에 침범하거나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뉴스 많이 나오고 있지요. 또 다른 예로는 어떤 그 교육을 가지고 또는 학이나 학업을 가지고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아이고,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그 상무, 이사, 우리 학교 출신인데, 우리 학교 동문인데, 우리 학교 선배인데, 우리 좀 잘 봐줘. 되겠죠. 경제가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정치인에게 회사에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유리한 법안 좀 만들어 봐. 또는 정치인들이 또는 경제 영역에게 또는 경제인들에게 우리가 이거 손봐줄 테니까 손봐줄 거고 무마시켜 주거나 아니면 너 유리하게 해줄 테니까 너 돈 좀 가져와 봐. 그러면은 방금 선생님이 그 어떤 이 화살표들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죠. 부정이란 것입니다. 무엇이? 서로 영역들끼리 침범한 것들이. 그럼 무엇이 플러스의 정의일까? 고유의 영역에서 가치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영역에서는, 정치 영역에서는, 경제 영역에서는. 그래서 와일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X의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Y의 다른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정치적 권력이 강한 사람 또는 어떤 회사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많은 교육을 그 직위에 의해서 더 많이 받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누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의료 영역에서는 누가 더 먼저 분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더 아픈 사람, 더 위급한 사람한테 배급을 해야겠지요. 지급을 해야겠죠. 기회를. 되겠습니까? 그래서 와일츠가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 또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의 영역들은 서로 다른 원칙과 서로 다른 주체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 세 가지 각각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침범하거나 넘어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그려야겠다. 어떤 세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영역들 간에 서로 침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역들 간의 경계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벤츠를 떠올려주기 바랍니다. 되겠죠? 각각의 고유한 영역은 서로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와일츠의 공동체주의의 분배 정의라는 것입니다. 자, 필기 노트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일츠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바로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분배할 때는 문화적 특수성과 구체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원적 평등. 이삼학년 선배들은 이걸 복합적 평등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다원적 평등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사회 내 다양한 영역들은 그 각각의 고유한 분배 원칙을 가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서로 침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와일츠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네, 공동체주의, 예, 되겠습니까?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합니다. 공통점입니다. 결국은 개인의 행복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함께 추구하고자 하지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께 보장하면서도 사회 공동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동체주의까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 이번 주에 수업 영상을 3개 올린다고 했지요. 그 중에 첫 번째 자유주의,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주의 오늘까지 했고, 하나 사회적 불평등과 공간적 불평등 남았는데 그거 한 30분 정도 수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영상 세 가지의 선생님 수업 영상 꼭 듣고 다음 주에 있을 시험 대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